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을 날릴 때 그냥 원하는 곳에 가서 날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론 비행 및 드론 촬영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벌금 냅니다. 범죄자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관제권인지 아니면은 군사보호 지역인지, 그러니까 관제권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근처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군사보호 지역은 군인이 관장하고 있는 신고 및 허가구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 외의 것은 신고를 하지 않고 날려도 되지만 지금 관제권이라든가 아니면은 허가구역 내에서 드론을 날리고자 할 때는 이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이곳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민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 비행을 해야만 됩니다. 자, 여기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거 보시겠지만 관제권 공항 주변은 드론 비행 승인 대상 지역이며 드론 탐지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신고 안 하고 드론 날리면은 탐지에 걸려갖고 처벌받는다 그런 거 있죠. 비행 승인 대상 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이건 1차 위반입니다.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꼭 비행 승인 신청 및 항공사진 촬영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조금만 연습하시면 쉽게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고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내가 드론 비행을 할 곳이 정해지면 일단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 맵에 들어가서 주소를 쳐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제가 이번 일요일 날 이 월령산 출렁다리에 갈 예정인데 이걸 쳐보면 요 밑에 빨간 박스에 주소가 나오죠. 그러면 주소와 위치를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네이버에서 이렇게 확대하시게 되면 지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에 위성 지도로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더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죠. 내가 갈 곳이 월령산 출렁다리가 이런 곳이구나도 검색이 되죠. 자, 이걸 통해서 기본 정보를 파악을 하고 주소를 지금 알았으니까 이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가서 일단 내가 가려는 곳이 어떤 곳인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인가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요 박스에 비행 계획, 비행 가능 지역 검색을 이곳에서 주소를 쳐가지고 허가를 맡아야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자, 어떻게? 자, 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주소를 치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소 검색을 하시고 가면은 가장 유사한 주소들이 이렇게 뜹니다. 거기서 다 근처니까 어떤 곳인지 하나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이걸 클릭을 하시면 자, 바로 이곳에서 이곳이 비행 가능 지역인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가려는 월령산 출렁다리는 비행 가능 지역, 조종사 준수사항 준수. 이거는 뭐냐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당자들도 다 정보가 나오죠. 그러나 저는 혹시 모르니까 이곳에 뭐 비행 승인 신청해도 그만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쪽이었는데 요 몇 군데 찍어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살펴보고 이쪽도 가능 지역, 또 이쪽도 해보니까 가능 지역, 즉 이쪽 근처 아무 데로나 해서 주소를 신청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민원 서비스에서 비행 승인 신청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신청인 뭐 비행 계획 이런 걸 쭉 쓰게 돼 있습니다. 요 가려놓은 건 이제 개인적인 사니까 본인이 직접 쓰시고요. 언제 갈 것인지, 기간, 언제 갈 것인지 넣고, 두 번째 비행 목적, 그냥 레저 비행 하시면 됩니다. 우리처럼 레크레이션 비행 하시는 분들은 요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비행 목적은 레저 비행, 비행 방식은 무인 드론 리모컨 조종, 그 다음에 비행 구역, 아까 그 찾아놓은 그 구역 있죠. 요 비행 구역 설정 안에 들어가서 그 주소를 치게 되면 요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신청을 하고 처리 기간은 3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3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비행구역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비행 장치 어떤 거냐? 종류는 뭐 무인 멀티콥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모델명은 본인이 갖고 계신 기존 모델 쓰시고요. 제작자 그 제작 회사 쓰시고, 규격 마찬가지로 재원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체 중량 통상 우리 레크레이션은 250g 초과해서 2kg 미하 사이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물론 250g도 안 되는 곳이면 사시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소유자 전화번호 쓰시고, 우리는 그 레크레이션 비행하신 분들은 이거 다 필요 없죠. 보험도 안 들었으니까 미가입. 그 다음에 장치 수정 보시면 추가해서 어떤 장치인지 기존 여기서 넣으시면 되고요. 자, 또 조종자, 아이고 제 이름이 들어갔네요. 와서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첨부 파일,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 드론 사진 하나 찍으셔갖고요, 여기다가 업로드 하시면 되고, 초경량 비행장치 재원 및 성능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촬영을 해서 사진 하나 찍어서 여기에는 규격 들어가고 뭐 제조사 들어가고 이런 간단한 거거든요. 요거 하나 업로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종자 등명, 이 드론 기본적으로 드론 4종 수료증, 이게 가장 기초 수료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료증 있으신 분 여기다 넣고, 아시겠지만 250g 초과하게 되면 이 자격증 필요하신 거 알죠? 250g 미만의 드론은 이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비행하려고 하는 드론이 250g 이상이면 꼭 드론 4종 수료증 받으셔야 됩니다. 이 수료증 받는 것도 어렵지 않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험 가입 안 했죠. 또 첨부 파일 없죠.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됐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기장 지수, 요것도 항상 알려주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이 자기장 지수가 지금은 1이네요. 이게 6 이상 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항상 요거는 체크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비행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행 승인 신청과는 별도로 항공사진 촬영 허가, 내가 드론을 날려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고자 할 경우에는 또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아까 내가 갖고 있는 드론이 250g 미만이었으면 드론 자격증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촬영 허가 신청은 드론 무게하고 상관없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처리 기간 4일 이내, 신청인 인적사항 써주시고, 촬영 날짜 써주시고, 여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목표물 자연 풍경, 촬영용도 개인 소장, 그리고 촬영구역 주소 있죠. 이 촬영구역 설정 들어가서 아까 저장해 놓은 그 주소 치시고 거기서 추가하시면 여기로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저 촬영구역도 반경도 300m. 우리 이 법으로 시계 비행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시죠? 특수 목적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경도 300m, 고도도 100m, 또 순항고도 300피트, 항속 5km. 이거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비행장치 하면 마찬가지로 무인 멀티콥터,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델명, 제작사, 규격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자체 중량도 250g 초과 2kg 이하, 소유자 인적사항 쓰시고, 촬영 구분에서 시각과 동영상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사진용도 개인 보관 및 유튜브라고 쓰시면 됩니다. 촬영 장비 명칭 종류,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없죠? 이것도 없고 보고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추가하시면 이렇게 아까 등록해 놓은 거 뜹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델명하고 제작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조종사 인적사항 써주시는 거 있고요. 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적사항 쓰는 겁니다. 첨부 파일에 내 드론 자격증 그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론을 계속 날리실 분이라면 드론 4종 수료증은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시청과 교육 받으시고 거기서 바로 인터넷으로 시험 보시면 70점 넘으면은 요즘 수료증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 받아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촬영 허가 신청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수되고, 그러면 지금 비행 신청했죠, 촬영 신청했죠, 이 두 개가 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면 내 민원 신청 현황 들어가 보시면 내가 지금 신청한 게 이렇게 떠 있습니다. 하나는 비행 승인 신청이죠, 주소 여기 들어가 있고, 항공 사진 촬영 허가 신청이죠, 들어가 있죠.
지금 이 주소 보시면은 지금 하나가 아니라 지금 두 개 했습니다. 아까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 몇 군데 클릭해 봤잖아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근처도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 저는 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고요. 아까 네이버 지도에서 보셨지만 이 지역은 비행 승인 신청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촬영 허가는 꼭 군부대에서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촬영 신청했고요. 이거 두 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바로 10분 만에 촬영 비행 신청이 필요 없는 곳이라신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자가 왔어요. 이 청주공항 출장소에서 바로 10분 만에 확인하라고. 그래서 지금 내 페이지에 민원 신청 현황에 들어가 보니까 승인 불필요 바로 뜨죠. 필요가 없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 비행 승인 신청한 곳 처리 완료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안사항 보면 신청하신 지역은 주간에 가시권 내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의 기체로 고도 150m 미만으로 비행할 경우 25kg 이하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할 경우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 250g 초과시 드론의 무게가 250g 초과시 조종자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250g 미만의 아주 초경량 토이 드론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취미로 날리시는 분들도 이 4종 아주 제일 낮은 4종 드론 자격증 증명서는 하나 떼놓는 게 좋습니다. 경우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조건으로 해서 처리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읽어보시면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비행하시기 바라며 요게 중요합니다. 사진 및 영상 촬영 허가는 국방부를 통해 별도로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결국은 신청 안 하고도 드론 비행 가능한 지역에서도 내가 영상 촬영을 하려면 아까 우리가 신청을 했죠. 여기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에 들어가서 꼭 국방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니까 비행 승인 신청과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은 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두 개 신청했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비행 승인 신청은 안전하게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원 포털 서비스 들어가서 비행 허가 그리고 촬영 허가 이렇게 받아놓으면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일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이 6월 6일이거든요. 그러면 7, 8, 9, 10 그 정도까지는 허가가 나오겠죠. 만약에 촬영 안 된다 그러면 촬영하면 안 됩니다. 비행은 허가 맡아놨으니까 12일 날 일요일 날 월령산 출렁다리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드론 비행은 할 수 있죠.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들어가서 비행 신청, 촬영 신청 허가 받는 거 숙달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